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대입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서울대학교 합격 사례를 발표하게 된 김효법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서울대학교에 어떻게 합격을 했고 합격하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최초 합하였으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학업우 수형으로 1차 합격하였고 면접은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내신 성적은 최종 성적으로 1.17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학의 목적은 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명백한 자료는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3학년 1학기는 무엇이 됐든 최대한 내신에 집중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동사라던가 독서, 자기소개서 등이 배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내신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 성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 내신 성적이 1.17인데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22학년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 내신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50% 컷은 1.22 그리고 70% 컷은 1.27인데 제 성적이 1.17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 실제 내신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정도의 성적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물론 이 1.17이라는 산술적인 수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내신 성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내신 성적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취약 과목의 성적 향상입니다. 저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수학만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학이 제 취약 과목이었는데요. 하지만 2학년 때 수학 1, 2,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모두 1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미적분까지 추가로 수강을 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록 수학이 취약 과목이긴 하였지만 이 수학 능력이 발전된 모습이 내신 성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런 점을 고려할 때 1학년 때 받았던 이 수학 2등급이 내신 성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강 인원과 과목의 난이도입니다. 정치화법 2학년 2학기 때 정치화법을 3등급을 받았고 한문을 2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밑에 수강 인원을 보시면 각각 71명 그리고 46명이고 점수도 95점, 98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와 이 수행평가를 만점을 받았지만 기말고사 때 문제 하나를 틀렸는데 2등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강 과목이 어렵거나 혹은 경쟁이 치열하거나 수강 인원이 적다면 사실 한두 등급 떨어지는 것은 평가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제가 최종 성적으로는 1.17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이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문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은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이 내신 성적은 단지 교과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떻게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또 그 과목의 어떤 난이도라던가 배경 등을 충분히 정성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좀 정리해 보면 일단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2024학년도에 입학 전형 유형을 볼 때 내신이 아무래도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산술적인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특정 성적을 받게 된 배경과 계기, 그리고 또 취약 과목이 성적이 향상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자기의 어떤 내신 성적을 객관적이고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기 내신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낮은 대학에 유동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합격 요인은 당연히 생기부입니다. 그리고 생기부 중에서도 저는 이 생기부에 드러난 학업에 대한 주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내신 성적을 통해서 내가 이 학업에 대한 이 주체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지만, 과목 세특이라던가 창체 활동, 그리고 또 공동교육 과정, 또 소인수 과목,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학업에 대한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주요한 어떤 활동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적분 수강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학부에서는 이 수학의 중요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 수학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적분을 따로 수강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 내신으로 이과 학생들만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적분을 제가 그때 당시에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높은 등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학에서는 과목의 등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을 수강하게 된 계기, 또 배경, 그리고 과목의 난이도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낮은 등급이 나올 것이 좀 뻔한 상황이지만 제 진로와 또 흥미를 위해서 미적분을 따로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이 제 학업에 대한, 특히 수학에 대한 어떤 주체성과 열정을 알아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학 관련 탐구 활동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로 활동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주제는 불연속 함수의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원래 이런 내용을 알아서 그런 주제 탐구를 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서 적당히 제 수준에서 탐구해 볼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을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 K묵과 같은 이 인터넷 대학 강의들을 참고해서 탐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내용에서 보겠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를 이어나가는 게 이 학문에 대한 주체성과 열정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주제가 불연속 함수의 적분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이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리만 적분 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리만 적분 가능이라는 것을 엄밀히 판정하기 위해서는 입실론 델타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델타 문법을 추가로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제가 호기심을 품었던 과연 불연속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한가를 알기 위해서 직접 불연속 함수를 설정해 보고 리만 적분이 가능함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탐구 과정에서 디리클레 함수라는 것을 접했는데, 이 함수는 해석학 강의에 의하면 불연속 함수임에도 리만 적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리클레 함수가 리만 적분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르벡 적분에 대해서도 추후 탐구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탐구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는 르벡 적분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알아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탐구 내용을 볼 때 물론 처음에 정했던 주제가 불연속 함수의 적분 가능성이었지만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탐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주제를 선정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탐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엄밀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고등학교에서 했던 탐구 활동 중에서 가장 흥미가 있었고 재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탐구 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억지로 자신이 과거에 했던 탐구 활동을 연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어떤 흥미를 갖게 된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제가 흥미를 가장 많이 느껴서 이런 식으로 길게 탐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 활동입니다. 저는 평소에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지속적으로 생기부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더 공부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의 원천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목록을 살펴보시면 1학년 때는 총균세, 그리고 2학년 때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3학년 때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평균세는 결국 국가의 부는 지리적 이점으로부터 기원한다는 내용이고,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경우에는 중세의 청교도 윤리가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 권력이 견제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정책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가의 부에 기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국가의 부는 어디서 근원하고 발생하는가에 대한 책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학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결국 제 관심사와 관련된 이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독서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자기의 진로와 꿈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읽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읽었던 독서 목록이나 혹은 세특에 적혀 있는 독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독서를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과목이 어렵더라도 자기의 진로와 꿈을 위해서 어떤 특정 과목을 따로 수강을 하는 것은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진로와 관심사와 관련해서 꼬리를 물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흔적을 생기부에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억지로 학년마다 엮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수학과 관련한 탐구를 보여드렸는데요. 그것도 이제 학년마다 진행한 것이 아니라 3학년 때 한 번에 탐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인 독서 활동은 인터넷 검색과 같은 이런 활동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와 관련해서 좀 놓칠 수 있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생기부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진로와 관련해서 열심히 탐구한 내용을 세특에 채워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적어주신 내용을 전부 배제하고 자기가 직접 세특을 작성해서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의 진로로만 세특을 작성하는 것은 썩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분께 제가 이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은 이 학생이 특정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화법과 작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능력 등을 기르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특을 작성하실 때 진로를 탐구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길러야 할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적어주셨던 이 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세특에 충실히 반영을 하셔서 교육 과정도 충실히 이수했고 고등학생으로서 길러야 할 어떤 능력과 소양을 키웠다. 그런 점을 꼭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문학과 같은 과목은 제 진로와 관련된 탐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어주신 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저는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생기부와 관련된 이런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시기에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질문을 보시면 제가 면접장에 가자마자 하셨던 질문이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를 극복한 방법,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한 것이 경제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 점을 말해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수학 관련 탐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불연속 함수는 미분과 적분이 불가능한지 말해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두 개의 꼬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볼 때 제가 미적분을 수강한 점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수학 관련 탐구 활동을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고 흥미롭게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질문 이후에 사실 나왔던 또래교사 관련 질문이나 국내 GDP 감소 탐구 활동에 대한 질문은 사실 큰 비중이 있는 과목은 아니었고, 또 사실 위주로 혹은 제 느낀 점 위주로 여쭤보셨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주요했고, 또 교수님께서도 가장 주목한 활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생기부 기반 면접을 보실 때는 생기부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을 말로 설명해 보면서 상기해 보는 식으로 먼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생기부를 읽으면서 그에 따를 수 있는 질문들을 무작정 적기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잘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생기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기부를 가장 먼저 여러 번 읽어보고 생기부의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이후 각 활동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질문을 직접 달아보고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저는 준비를 할 때 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했던 활동, 그리고 조금 중요하지 않은 활동, 거의 관련이 없는 활동, 이런 식으로 활동의 중요도를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그와 그를 반영해서 면접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활동의 중요도를 좀 나눠서 준비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꽤 중요한데, 수만이 등 이 입시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 수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면접 수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 대학마다 그리고 전형별로 생각보다 질문이 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 수기를 꼭 확인하셔서 면접 방식과 유형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